네, 다음 주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을 짚어드리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정경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2주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각 부처 장관들 간의 질의가 또 이어졌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예산 조정 심사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8.5% 증가한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 예산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안을 두고 증액을 할지 삭감을 할지 논의하는 건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예산은 정부가 내년에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예산입니다. 정부는 미래 산업 육성 그리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국회 제출돼 있는 이 예산의 기본 골격도 재정이 주도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걸로 골격이 잡혀 있고 그 핵심이 뉴딜 사업이고 기업이 참여를 안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통계성 부실 일자리 예산이 그대로 작년에 이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요. 이 기한을 맞추려면 예결위 소위에서 원활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는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또 상장 일정이 아주 빼곡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네페스아크와 고바이오랩 상장이 예정돼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A+에셋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업체 네페스아크가 오는 17일 그리고 신약 개발 기업 고바이오랩이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 업체 A+에셋이 오는 20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세 업체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네페스아크입니다. 바로 따상이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따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더블과 상한가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과 공모가에서 모두 네페스아크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올해 상장한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는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도 2배 이상 높은 주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 상장주들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빅히트는 공모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어제 상장한 교촌 F&B도 따상에는 실패했는데요. 다음 주에 상장되는 업체 중에서 이 따상을 기록하는 업체가 나올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 일정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한미약품 관련 또 이슈도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4년 전입니다. 이제 공시지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알아보려면 일단 4년 전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에 한미약품이 장 마감 이후에 공시 하나를 내놓습니다. 미국의 제넨텍이라는 제약회사에 1조 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때문에 다음 날인 30일 개장 직후 주가가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한미약품은 악재성 공시 또 하나를 내놓습니다. 베링거 인벨하임과 8,5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종료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날 주가는 방향을 틀더니 18%까지 하락을 했고 이후 5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미약품이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시점이 29일 저녁이라는 사실입니다. 30일 오전에 이 사실을 모르고 긍정적인 공시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이 한미약품이 고의로 늑장 공시를 낸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사건인데요.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는 주요 공시사항은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는 당시의 규정을 들어서 한미약품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시 규정이 조금 변경이 됐고 또 당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공매도 세력은 차익을 챙긴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피해 투자자들이 약 4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4년 만에 내려지는 법원의 판단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네, 이 4년 만에 다시 판결을 앞둔 한미 약품입니다. 결과 다음 주에 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보험협회 이제 관련해서 차기 협회장 선임 일정도 예정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명보험협회가 오는 18일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생명보험협회장 선임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다음 달 8일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회추위는 5개 생명보험사 대표이사와 외부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차기 협회장 하마평에는 진웅섭 전 금감원장,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회추위는 다음 주 1차 회의에서 차기 협회장 선임 일정과 후보 추천 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정경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